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민희진 의도 대표 이분의 사주와 동시에 이분의 지금 당면한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주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연예계 쪽에는 굉장히 까막눈이고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분의 사주, 이 사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 민희진 어도 대표의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운을 맞이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개운을 해서 이 위기의 상황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도라는 회사는 뭐 저보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하이브라는 회사, 이 하이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이제 방시혁 씨가 BTS 가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기획사죠. 연예기획사인 이 하이브라는 회사가 자회사로서 의도를 설립했고 거기에 대표이사 사장이 민희진 씨인데 최근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민희진 씨가 이제 이 하이브라는 그 회사에서는 이제 민희진 씨를 업무상 배임으로 이제 형사 고발을 했는 상태고 민희진 씨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뭐 2시간이 넘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연예계에 뜨거운 어떤 이슈를 제공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찌됐든 뭐 그런 상황들은 제가 뭐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연예계의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또 연예계에 돌아가는 업무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주, 민희진 씨의 사주는 시주가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이지만 요 상태로 분석해 볼 때 지난 시간에 제가 내린 결론은 갑진년 운세가 매우 불리하고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는 형사처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 사주를 풀면서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민희진 의도 대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개운이라고 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개운할 수 있느냐 그 얘기인데 개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있는 사주를 완전히 뜯어고치가 엉뚱하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재벌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뭐든지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개운 자체가 일어나기는 정말로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나쁜 운일 때 그 나쁜 운의 그 효과를 반쯤 줄이고 그러니까 나쁜 운을 반쯤 줄이고 좋은 운을 만났을 때는 그 좋은 운의 효과를 2배로 늘리거나 그러니까 길운에는 그 기운이 더욱 좋게 하고 또 흉운에는 그 흉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선택들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근원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근원적으로 없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말은 이렇게 개운법이라고 거창하게 했지만은 사법 처리가 된다든가 하는 것들은 피하기 어렵고요. 그 사법 처리의 강도를 얼마나 낮출 것이냐 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는 그런 것들에 이제 어느 정도 달성한다면 개운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구속될 사람이 벌금을 낸다든가 징역을 살아야 될 사람이 뭐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든가 이렇게 된다는 건 큰 개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운이라는 게 사법 처리 자체가 없다든가 어떤 관제 구설이 생겼는데 관제 구설 자체가 없게 하는 거 그런 개운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은 갑진년으로 바라볼 때 이 시주가 없는 것이 참 아쉽긴 한데요. 요 상태만으로 봤을 때 민희진 의도 대표는 갑진년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겨운 한 해가 된다 하는 것 그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사주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슨 글자가 있을지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흉한 것, 또 흉이라든가 화가 닥쳤는데 이거를 얼마나 슬기롭게 그 규모를 줄이고 작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미니진 어도우 대표가 지금 갑진년에 들어와서 굉장히 어렵게 된 동기, 그것은 뭐냐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현재 보면 이 경진대운의 갑진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사주가 자월정화로서 칠살격인데, 기토식신을 만나서 이게 칠살식재로서 사주가 아주 아름답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진대운 갑진년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의 가장 첫 번째 이제 난관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병화, 월간에 있는 병화가 대운에 있는 경진, 지금 대운에서 경진이 왔죠. 경진이 왔으니까 병화가 이 경금을 부수게 됩니다. 경금을 부수게 되니까 이제 갑진년이 왔을 때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갑진년이 이렇게 운에 쏘게 되면은 갑목이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기토를 합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주 구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기토입니다. 이 기토가 간목 인성에 의해서 제거됨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폐가 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지지로는 대운의 지지로 진토가 와서 자수를 합하면서 자진합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칠살이 동하니까 굉장히 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칠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칠살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제 단기간이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죽이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죽이는 기운. 나를 살해하는 기운이에요. 칠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내가 죽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칠살이 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칠살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복하거나 칠살을 잘 다스려야 돼요. 제복을 하거나 화살을 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또 더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은 뭐 보통은 질병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 질병으로도 죽고 사고로도 죽고 형사처벌로도 죽을 수가 있죠. 그런 또는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죽게 되는 그런 것들로 이제 귀결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기토가 사라짐으로써 대운에 있는 경금이 병화에 의해서 죽으면서 기토가 이 세운에 와서 온 간목이 기토를 제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경진대운 갑진년이란 말이에요. 갑진년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병화가 경금을 죽이니까 간목이 기토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자진합하면서 칠살이 동해서 내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현재의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시주에 있는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뭐 시주에 여기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은 또 상황이 달라져요. 그랬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이 잘 안 올 수도 있고 많이 굉장히 이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자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풀고 있으니까 조금 오차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이제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난 사고를 우리가 보통 식신봉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뭐 거식호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탈식 다른 말로는 탈식이라든가 또는 도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다 거의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식신봉요, 뭐 거식고살, 탈식, 도식 이게 다 거의 대부분 다 유용한 식신이 역할을 못하게 돼서 사주가 격국이 파격이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말들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식신봉요라든가 거식고살이라든가 또는 탈식, 도식이 다 이상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비슷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 사주의 기토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간목에 의해서. 그 왜 간목이 죽었느냐? 병화가 경금을 죽이면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사주의 지난 시간에 제가 풀었던 요약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자
처음에 먼저 여기서 경진대운에 있습니다. 경진대운에 있고 갑진년이 와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병화가 경금을 주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이렇게 됐다는 것은 주변 이 병화라는 게 겁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꼬드긴 거예요.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경금을 꼬드가지고 경금이 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금이 주변 사람의 꼬드김이라든가 나의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경금을 제거하게 되는 상황에 이제 오판이죠. 이런 걸 하게 됨으로써 간목인성이 정인이죠. 정인. 정인이 기토식신을 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은 나의 어떤 오판 또는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정보나 또는 잔머리 이런 거죠. 잔머리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의 올바른 행동, 식신이라는 올바른 행동이라든가 올바른 처신, 뭐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을 그르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렇게 되고 지지로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진토 아까 이제 경진과 갑진이 다 진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진토가 자수를 합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 화생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문자로 얘기하면은 화생 위살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생위살. 그러니까 상관이 칠살과 합쳐서 나를 죽이는 칠살 강력한 칠살로 변화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상관이라는 것은 어떤 불법적인 행동이라든가 나의 아이디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솔한 행동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와 합쳐져서 이것이 발동해 가지고 나를 죽이는 기운을 변화된 그러니까 가벼운 처신을 했다는 거예요. 가벼운 언행, 나의 가벼운 언행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궁색하고 어려운 처지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자월의 정화로서 이 자수 속에 들어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간하지 않았는 상태에서 김이라든가 병화라든가 둘러싸여 있는 월지에만 머물고 있는 이 자수가 칠살이기는 하지만 이 칠살이 매우 약한 칠살이라서 거꾸로 제살태과가 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거나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제살태과 됐다. 그런데 이것은 제살태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운에 있는 진토가 자화합해서 자진합해서 수국이 칠살국이 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진합해서 강력한 칠살이 동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진합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 자수는 월제만 머물러서 아주 약한 자수게 그렇다 해서 제살태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운에 있는 간목이 기토를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제살태과로는 가지 않고요. 충분히 칠살은 강하지만 그래도 동하지 않은 자진 앞에서 수국으로까지 변화하지는 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한 자수 한 개가 아니라 자와 진 앞에서 하나의 물바다를 만들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물 한 동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바다 또는 홍수 이런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물바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살태과라든가 칠살이 약하다든가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운과 세운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자수가 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칠살이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강력한 칠살이 동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이 돼서 주변 사람이 부추긴 거죠. 부추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 기토라는 식신을 제거해서 인수가 간목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지지로 진토가 자수를 합해서 자진 합해서 동함으로써 칠살국 그러니까 수국이 동했다는 거예요. 수국이 동하면서 내가 죽을 위치에 처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꼭 육체적인 생명의 단절 그것이 그것만이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명성이라든가 업적이나 이런 것이 다 붕괴될 때 그것이 무효화 처리가 될 때가 그것이 죽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에 도달을 해가 있어요. 현재 상황이 그 동기는 과정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이 왔고요. 이런 상황
일단은 이제 가장 핵심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토라는 상신, 이 사주의 칠살격의 기토 식신의 상신이 죽게 됨으로써 간목에 의해서 죽게 됨으로써 모든 게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 왜 죽게 됐느냐 하는 것은 병화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병화가 경금을 제거하면서부터 모든 일이 벌어지고 이제 그거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붕괴해가지고 진토가 동해가지고 여기 대운의 진토가 이런 상황에 도달하니까 매우 붕괴해서 진토 상관,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는 의지 또는 나의 아이디어, 순발력 또는 좌충우돌하는 어떤 기운 그런 것들이 동원돼 가지고 또는 불법적인 행동도 되죠. 이 진토가 이게 동하면서 자수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수라는 수국 칠살국이 동하면서 위험에 처했다 이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 기토의 문제인데 기토가 죽었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어 식신봉요라고 얘기를 해요. 식신봉요, 식신봉요라고도 하고 또는 뭐 거식호살이라고도 하고 이런 거를 탈식이라든가 도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었을 때는 어떻게 개운을 해야 되냐? 식신봉요 되었을 때는 어떻게 개운을 해야만이 그 화를 줄일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재성을 활용해야 돼요. 재성을 써가지고 이 간목이라는 인성, 그러니까 경금이라나 신금이라든가 이런 금 기운을 가지고 가불목이라는 인성을 제거해야만이 그러니까 올바른 개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식신복요의 개운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여기 거식호살 봉제 거인존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것은 어떤 책에 나오는 것들은 아니고요. 제가 임의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거식호살돼 있었을 때는 재성을 만나서 거인존식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식신봉요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식신봉요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월신금인데 식신격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떠 있는데 기토가 이 식신을 극하죠. 인수가 편인이 인수를 극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얘가 조금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만들다가 보니까 착각을 했네요. 여기 기자라는 월주는 없죠. 그러니까 뭐 무자가 이렇게 되거나 무자가 되든지 아니면 뭐 여기에 기토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월주가 기자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토가 있으려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여기에 무토가 있을 수가 있죠. 무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 그러니까 개수가 인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러니까 식신이 인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때를 우리가 식신봉요 또는 뭐 거식, 탈식 도식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뭐 무나 기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식신봉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주 같으면 이 사주에서 이제 경진대운 갑진년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사주가, 개운을 한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재성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랬어요. 재성이라는 건 이 사주의 경신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신금을 활성화시키니까 재성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그걸 재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뭐 부친이 될 수도 있죠. 부친. 부친의 도움을 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를, 많은 돈을 지출해서,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성을 동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굉장히 저명하고 유능한 변호사, 저명하고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은 이제 재물의 지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물의 지출.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일단 살아나려면은. 두 번째는 이제 부친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지인들의 도움을 받거나 그 다음에 내가 몸소 누구에게 일을 맡겨놓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성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아주 고생스럽고 수고해야 돼요. 내가 동분서주하면서 많이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식신을 활성화해야 돼요. 식신을 활성화돼야 되니까 나의 아래 사람,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 또는
근면성실함, 꾸준하게 하던 거를 계획대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중시하고 또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파가지고 들어눕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중시하는 이런 것들이 재성을 활성화시키고 식신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칠살을 동결시켜야 돼요. 자수 칠살이 이렇게 자진 앞에서 동하게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칠살의 규모를 줄여야 되니까 칠살을 동결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진토가 와서 자진 앞에서 동하니까 유금이랑 진토가 진유합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육합이 삼합보다 먼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유합해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는 뭐겠어요? 역시 이것도 돈이죠. 돈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은행들 그러니까 즉흥적인 어떤 말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하고 대외적인 의견 표명을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대변인을 통해서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나의 직접적인 은행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 가지의 개운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원만하게 잘 조화를 이뤄서 달성이 된다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뭐 위험하지만은 그 규모를 매우 줄여서 그냥 뭐 적당하게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퇴직하는 그런 방법도 되고 이분의 사주는 상으로는 이제 이 신사대운이 여기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뭐, 그 신사대운에서 뭐 여기에 신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다면은 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경신금이 없는 상태라면은 신사대운에서 또 한 번 어떻게 발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금년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많은 비용의 지출, 그러니까 재물의 손실은 이제 감수해야 되고요. 그것보다는 내가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진합해가지고 칠살이 동하면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굉장히 치중을 해서 이렇게 식상을 활성화, 이게 식상이 지금 제거됐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을 활성화시키고 재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나의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칠살이 동결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칠살을 억제하는 방법은 상관이 동하지 않게 진토 상관이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걸 하는 방법은 유금이라는 거는 편제란 말이에요. 편제니까 돈이죠. 결국은 돈으로 이걸 묶음으로써 내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민희진 어도 대표 이분의 개운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어떻게 개운을 할 것이냐 했을 때 그 개운법에 대해서 이런 간단한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 오늘 조금 죄송한 것은 이 부분에서 기자라는 간지는 없죠. 그러니까 무자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토 대신에 무토가 있거나 또는 뭐 기토를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무기토를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요 식신과 좀 가까운 거에서 제가 비교를 한다고 급히 이걸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민희진 어도 대표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운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